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번외편 두 번째입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를 했었던 그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시청을 하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풀이법을 제시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풀 수 있는 그런 팁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한 예제를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교과서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갑국과 을국이 있는데 오렌지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다만 갑국과 을국이 각각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었을 때 표가 제시가 된다면 반드시 각 재화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은 오렌지 1kg 생산에 2달러가 들고 돼지고기 1kg 생산에는 3달러가 든다. 그러면 오렌지 1kg 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했던 이 2달러를 돼지고기에 만약에 생산에 투입을 했다면 돼지고기 1kg만큼은 생산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건 3달러가 필요한데 오렌지 2달러만 투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이렇게 써줄게요. 돼지고기를 한 단위만큼은 생산을 못하니까 3분의 2 단위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1kg 생산에 필요했었던 3달러를 오렌지의 생산에 투입을 했었다면 2달러만 필요하면 되는데 3달러나 투입을 했으니까 한 단위, 그러니까 1kg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오렌지를 얼마나 포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2분의 3단위만큼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을국도 구해준다면 을국의 오렌지 1kg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돼지고기 얼마가 되는 거죠? 예, 4분의 5 단위가 되겠네요. 그리고 돼지고기 1kg의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네요. 오렌지 5분의 4 단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회 비용을 가질 때 더 생산에 유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렌지 1kg에 대한 생산에 기회 비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갑국과 을국의 기회 비용이 다릅니다. 갑국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을국은 4분의 5죠. 더 작은 것은 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국은 오렌지 생산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갑국은 오렌지 생산에만 특화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돼지고기 1kg에 대한 생산에서 기회비용이 갑국은 오렌지 2분의 3단위, 을국은 오렌지 5분의 4단위죠. 기회비용이 작은 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을국입니다. 그러니까 을국은 돼지고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돼지고기 생산에만 특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갑국과 을국이 서로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조건을 구해주는 것도 좋다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돼지고기 하나를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였죠? 을국이죠. 그러니까 을국은 을국의 입장에서 돼지고기 생산에 특화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 한 단위 1kg을 갑국에 줬을 때 오렌지를 얼마나 받아와야지만 을국이 이득이 생기는가 그거를 따지는 범위였었죠. 자, 그러면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기회 비용을 작은 것 왼쪽, 큰 거를 오른쪽에 써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기회 비용이 더 작은 거는 오렌지 5분의 4단위죠. 자, 그러면 5분의 4단위. 보다는 많게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갑국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2분의 3단위니까요.
이것보다는 적게 받아와야지만 갑국과 을국에 모두 무역을 했을 때 이득이 된다. 그런 범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 것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일단은 기계적으로 알아두면 일단 편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오렌지를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였죠? 그렇죠. 오렌지 특화한 나라가 바로 갑국입니다. 그러면 갑국의 입장에서 오렌지 한 단위를 무역을 해서 을국에 줬을 때 돼지고기를 얼마나 받아와야 되냐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돼지고기 이렇게 써주고요. 오렌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작은 거를 왼쪽에 써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3분의 2단위 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되고 돼지고기 4분의 5단위보다는 적게 받아와야지만 갑국과 을국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모든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화폐 단위로 제시가 되었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과제로 제시했었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방금 전에 했었던 이것과는 다른 단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화폐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준 과제는 단순 생산량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갑국이 음식과 옷을 생산을 할때 그 같은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음식과 옷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러니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음식의 개수가 60개, 그 다음에 갑국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옷의 개수가 120개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을국도 음식을 20단위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고 옷도 80단위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인을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국은 최대 생산량의 음식이 60개고요. 옷은 120개예요. 그러면 똑같은 비용이 들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한 옷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포기한 것이 옷이 되니까 옷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옷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2배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음식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을 몇 개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개를 포기한 거예요. 옷 2단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했었던 음식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음식이라고 써주고 음식. 자,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옷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음식은 그 절반밖에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 2분의 1단위를 포기한 거예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을국도 한번 써준다면 을국은 20단위, 옷 80단위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옷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4배나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 4단위를 포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포기한 것이 되는데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4분의 1 정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 4분의 1 단위를 을국은 포기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어디에 더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음식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이 2고 을은 옷 4단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작은 거는 이게 되겠죠. 그러면 갑국은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여기에 뭐 하는 것이다? 특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옷에 대한 비교 우위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2분의 1이 작나요? 4분의 1이 작나요? 그렇습니다. 4분의 1이 작죠. 자, 그러면 을국 같은 경우에는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무역 조건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네요. 자, 음식 한 단위에 대해서는 옷을 포기했죠. 그러면 작은 기회비용을 왼쪽에 써준다. 옷 2단위 이상, 그 다음에 옷 4단위
이하, 미만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옷 한 단위를 줬을 때는 음식을 받아와야 되는데 음식을 작은 기회비용 4분의 1이죠. 4분의 1 단위 보다는 많게 받아와야 되고 음식 2분의 1 단위보다는 적게 받아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던 이 과제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생산량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갑국과 을국이 음식과 옷을 생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음식 한 단이나 옷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들어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기회비용이라고 써주는 거죠. 기회비용. 됐죠? 자, 그러면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10시간이 들고 옷은 한 단위를 만드는데 20시간이 든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갑국이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썼던 이 10시간을 옷 생산에 투입을 했다. 자, 그러면 옷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20시간이나 들기 때문에 10시간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옷의 절반만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옷 2분의 1 단위를 포기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옷 생산에는 20시간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음식은 10시간만 듭니다. 노동량을 똑같이 투입을 했을 때 절반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음식을 두 단이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몇 개나 포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단위를 포기한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을국의 경우에는 음식 생산에 30시간이 들어요. 옷 생산에는 40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옷을 포기한 건데 40시간이나 들기 때문에 30시간 안으로는 충분치가 않죠. 그러면 옷을 4분의 3 단위를 만약에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옷 생산에는 40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30시간만 필요한 음식 에다가 40시간을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면 한 단위보다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옷 3분의 4단위만큼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기회비용을 구해볼까요? 비교 우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음식 생산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는 갑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옷 생산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는 3분의 4가 더 작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갑국은 음식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특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을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특화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범위를 구해주죠. 자, 그러면 범위를 구해줬을 때 음식을 줬을 때 이제 옷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기회비용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 단위보다는 많게 받아와야 되고 옷 4분의 3 단위만큼은 적게 받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 하나를 줬을 때는 음식을 받아와야 되죠. 자, 그러면 작은 기회비용 음식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3분의 4 단위만큼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되고 음식 두 단위보다는 적게 받아와야지만 갑국과 을국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시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노동 투입량이에요. 자, 음식이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음식에는 3명이 필요하고 옷에는 5명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을 써주는 거죠. 기회비용. 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한 단위를 만드는데 3명, 옷 한 단위를 만드는데 5명이나 필요해요. 그러면은 음식 만드는데 투입했던 5명을 옷 생산에 만약에 투입을 했다. 자, 그러면 한 단위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옷은 5명이나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3명을 음식 생산에 썼던 이 3명을 옷에 투입을 했다면 옷을 포기를 하기는 한 건데 한 단위만큼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5분의 3단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분의 3단위를
음식을 생산했을 때 포기한 게 된 거죠. 마찬가지의 논리로 옷을 생산했을 때는 5명이나 필요한데 음식 생산에는 3명만 필요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투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음식 하나보다는 많이 만들 수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을 포기한 것이 되는데 3분의 5단위만큼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국도 볼까요? 자, 을국은 음식 생산에 9명, 옷에는 8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을국은 음식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옷을 포기한 건데 옷 8분의 9단위를 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옷 생산에는 8명이 들고 음식 생산에는 9명이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투입을 했다면 음식 하나만큼은 생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음식이죠. 음식 9분의 8단위만큼은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거를 포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비교 우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더 작은 거는 여기는 1보다 작고 여기는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갑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고 갑국은 음식 생산에 특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옷 생산에서는 여기가 1보다 크고 여기가 1보다 작죠. 자, 그러면 여기가 비교 우위가 있고요. 여기에 특화할 것이다. 즉 을국은 옷 생산에 특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무역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음식 한 단위를 줬을 때는 옷을 받아와야 되는데 작은 기회비용이 9분의 8이었습니다. 9분의 8단위, 그 다음에 옷 3분의 5단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을 한 단위 줬을 때는 음식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음식의 작은 기회비용은 5분의 3단위 그 다음에 음식 미안해요. 5분의 3단위가 아니죠. 네. 음식 9분의 8단위죠. 9분의 8단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아예 잘못 봤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표를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식 하나를 줬어요. 자, 그러면 옷이 작은 게 5분의 3. 그쵸? 5분의 3. 그 다음에 옷 8분의 9단위. 그 다음에 옷 하나를 줬을 때 음식이죠. 자, 그럼 음식 작은 거는 뭐가 되는 거죠? 9분의 8이 작죠? 자, 9분의 8단위. 그 다음에 음식 3분의 5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각각의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어떤 그 논리 방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거 언제 다 일일이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 생각 못해요 라고 울부짖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한 방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2가지의 경우로 나눕니다. 됐나요? 표가 생산량으로 제시되었냐, 아니면 생산량이 아닌 나머지의 경우로 제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생산량으로 표시가 됐다. 자, 그러면 표의 숫자를 분모로 사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까 생산량으로 표시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게 아니네요. 자, 생산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이거였죠. 자, 이때는 제시된 표에 있는 이 숫자를 분모로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모로 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을 구해줄 때 옷을 포기했죠. 자,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분모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60분의 요거를 분자로 써준 거야. 120단위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이 약분하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요렇게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옷의 경우에도, 자, 여기서도 음식을 포기를 했는데 120이 숫자가 제시가 되었으면 요거를 분모로 써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을 분모로 써주고 여기 옆에 있는 거를 분자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옷을 포기했는데 분모로 써주면 2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80으로 써주면 4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음식을 포기를 했죠. 자, 근데 80이 제시가 된 것을 분모로 써주면 80, 여기 남아있는 왼쪽에 20을 써주면 요거는 4분의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생산량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표의 숫자를 분모로 써주면 쉽게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생산량이 아닌 나머지의 경우 화폐로 제시되었을 때, 시간이 제시되었을 때,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요거 전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요. 요거 다 비용이에요. 예.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표의 숫자를 분자로 써주면 쉽게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비용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요거를 분자로 쓰라고요. 요걸 분자로 쓰라고요. 요 숫자를. 자, 그러면 옷을 포기를 했는데 요거를 분자로 쓰고 그다음에 요거를 분모로 쓰면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음식을 요거를 분자로 쓰고 요걸 분모로 쓰면 3분의 5가 되는 거죠. 또 을국 같은 경우에는 요걸 분자로 쓰면 8분의 9가 되는 것이고 옷을 포기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음식을 포기를 한 건데 요거를 분자로 써줘라. 그러면 9분의 8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 놓고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무역 조건을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생산량이 아닌 다른 이렇게 화폐로 제시된 경우, 그 다음에 시간으로 제시되는 경우, 이런 노동 투입량의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는 분자로 표의 숫자를 쓰면 쉽게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과서 여백에다가 꼭 필기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아마 유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번외편이 엄청나게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